박슬규, 김태린 청소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2023년도로 본 사업이 10년째를 맞이하는 대로 군의 슬로건인 잘 사는 국민, 살고 싶은 서천을 모티브로 잘 사는 서천, 살고 싶은 서천 주제로 서천의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관찰하고 새롭고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이끄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책들로 서천군이 다채롭게 채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사회의 진로에 끼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기를 보면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초등학생부터 후기 청소년까지 모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 대회를 개최하여 총 28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되었고 이름과 학교 소속 모든 것을 감춘 블라인드 예선을 거쳐 9팀이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정책들이 선정이 되었는지 또 어떠한 정책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정책을 꿈꾸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첫 순서로 손은혜 청소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우리의 약속 환경보호단이라는 주제로 정책을 제안하게 된 손은혜입니다. 발표는 현황, 필요성, 정책 제안, 기대 효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는 장기간의 코로나19와 맞물려 전세계 금융위기 등 많은 악재를 나타냄으로써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풀어야 할 수건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 비상사태가 해제되었지만 생활 폐기물 증가 등 생활 속 변화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제6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 한 명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 폐기물의 양이 5년 전보다 2.2%, 20.7g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에서 추가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840만 톤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발생한 쓰레기의 향후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25,090톤 규모의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수요가 증가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한국의 사회 동향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의 급격한 증가로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량이 폭증했으며 2021년 연간 128.2박스, 주 2.5회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비 패턴 등 일상생활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3순위였던 쓰레기 문제는 1순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황들을 통해 전 세계의 폐기물 발생량이 2020년에는 약 23억 톤이었다면 2050년에는 40억 톤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 및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3%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현황을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직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천의 환경 관련 현황은 어떨까요? 현재 서천에서는 관내의 학교 및 서천군 조류 생태정치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종천면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천에서도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의 진행 정도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타 지역의 현황을 보면 2023년 7월 기준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등에서 유아,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영상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금강을 따라 바다로 유입된 부유물 쓰레기가 충남 서천군 일대 해안가를 뒤덮었습니다. 서천군은 금강 하구에 있는 장항항 일대에 1,000톤 규모로 추정되는 부유물이 떠내려와 3억 7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서 수거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셨다시피 장마 기간의 폭우로 인한 1,000톤의 쓰레기들이 해안가로 떠내려와 3억 7천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수거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 바닷가에 다종다양한 쓰레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22년 9월 제주도에서는 해양 쓰레기를 통해 예술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를 통해 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줍깅을 진행하여 발생하게 된 쓰레기를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닌 발생한 쓰레기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창작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운동 실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환경보호단을 구성하여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환경보호 활동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환경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자신만의 환경보호 방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진행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들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청소년 15명, 대학생 멘토 5명으로 환경보호단을 구성하여 10회기에 걸쳐 현재 환경의 심각성 및 이론 교육을 진행하여 실습을 시작으로 줍깅을 하고 줍깅을 통해 발생한 쓰레기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창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함으로써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진행 및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여 자기주도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홍보비, 활동비 등으로 1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보호단으로서 환경교육 및 실습을 통해 환경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줍깅을 통해 발생한 쓰레기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환경보호단이 구성되어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청소년 환경보호단 정책 제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환경을 좋을지 많이 고민을 하였는데 교육부터 환경보호단 활동까지 이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저도 꼭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도 발표를 듣고 환경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늘이와 은결이 팀의 조은결 청소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이와 은결이의 발표자 조은결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정책명은 살기 좋은 마을, 마을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째, 문제 현황 및 중요성, 둘째, 정책 제안, 셋째, 기대 효과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문제 현황을 보면 마을에는 음식물 쓰레기 차가 오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 묻거나 불에 태우는 방법밖에 없지만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제8조 2항을 보면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속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음식물 쓰레기를 마음대로 땅에 묻어 처리하는 것은 불법임을 나타내지만 마을 주민들은 이것을 어길 수밖에 없죠. 본격적인 정책 제안을 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혹시 다들 서천에 마을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서천에는 행정리가 총 315개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주 큰 수이죠. 일반적으로 읍이 사람이 더 많이 살 것이라는 생각과 다르게 2019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서천군의 인구 조사를 해보면 면 단위 사람들은 52.5%, 26,670명. 그리고 읍에 사는 사람들의 수보다 2,652명이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천의 음식물 쓰레기 연구 보고서에는 서천에 매일 약 13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폐기물 수거 차량은 단 한 대만 존재하며 읍과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한다는 내용 또한 적혀 있습니다. 즉, 마을엔 폐기물 수거 차량이 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면이 읍보다 사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면에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를 잘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불편함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 마서면 옥풍리에서 거주하는 주민에게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폐기물 처리 차량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지 물어보니 땅에 묻거나 태우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불편한 점을 물어보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역시 쓰레기 악취. 게다가 땅에 묻는 것이 불법인 걸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땅에 묻어야 해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환경 파괴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마을 주민들이 음식물 처리를 하지 못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과거에는 어떤 정책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였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과거에 흔히 사용하던 음식물 처리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료화와 퇴비화인데요. 하지만 사료화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 사료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퇴비화를 위해서는 이 퇴비의 염분을 적당히 조절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에는 염분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어 이것을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이런 과거의 처리 방법들을 보완한다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저희의 정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진행할 위치부터 설명을 해볼 텐데 사업은 폐기물 수거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을, 사업 대상은 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사업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구더기를 이용해 천연 비료를 전환하는 것이고 소요 예산은 약 7억, 각 면에 설치할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11대와 구더기 구매, 컨테이너 박스 22대를 설치하는 비용을 합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각 면에 음식물 쓰레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이 1차적 단계이고 음식물 감량한 것을 모아 구더기를 양식해 구더기가 만들어낸 배설물을 비료로 활용하는 것이 2, 3단계입니다. 이 만들어진 비료를 서천군 농사 지역에 공급해 이용하고 남은 비료는 타 지역에 공급해 환경을 지켜 최종적으로는 농업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구더기를 가져오면 좀 이해하겠죠? 남들 생각에는 구더기는 더럽고 불결하고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가진 생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 남서부의 사례를 보면 구더기가 이로운 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남서부 수촨성에서는 구더기를 이용해 음식물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데요. 구더기의 배설물은 천연 비료로도 이용 가능하고 구더기 자체가 고단백이기 때문에 먹이로도 이용 가능한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환경에 관련된 말 중에 하나의 쓰레기 또 하나의 보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라도 그것을 새롭게 활용하면 보물이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구더기를 이용해 천연 비료로 바꾼다면 그것도 보물이 될 수 있다는 말과도 동일하겠죠. 저희가 이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환경오염 발생 저하, 즉 토질과 대기오염 감소이고 말 미관 개선, 더하여 농사의 기업, 지역사회 경제 발전 이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증가도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주 원인인데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아무리 자연에서 온 음식물이라고 해도 다시 땅에 묻어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것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계속 쏟아진다면 분해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서천군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정책을 펼쳐나가며 다른 지역들도 이것에 동조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을 줄이고 사회가 환경 보존을 위한 한 발자국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하늘이와 은결이의 발표자 조은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서천읍에 거주하고 있지만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레기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함을 잘 몰랐는데 정책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외곽 지역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비열한 녀석들 팀의 허지수 청소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배연기노, 과당노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비열한 녀석들의 허지수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정책 현황 및 필요성, 두 번째는 데이터 및 근거자료, 세 번째는 정책 제안 내용, 네 번째는 기대 효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버스 정류장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버스 정류장 주변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첫 번째로 버스 정류장 주변 금연입니다. 현재는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가 있지만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흡연자들의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흡연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의 간접 흡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망가진 인도입니다. 망가진 인도는 현재 어느 곳에서 수리하는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의 상황은 이곳저곳이 움푹 파여있고 구멍이 생겨있고 울퉁불퉁한 인도가 정말 많았습니다. 망가진 인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고 휠체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보행하기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로는 영등포구의 흡연 취약 지역 금연 안내기 추가 설치와 증평군의 증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로 인해 버스 정류장 금연구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법률로는 과태료 5만 원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천군의 10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버스 정류장 주변 흡연자에 의해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는 학생들이 58.6%로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간접 흡연과 냄새, 얼굴에 재가 묻은 적이 있고 담배꽁초가 바닥에 정말 많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망가진 인도의 다른 지역 사례는 남양주시에서 움푹 파인 인도에 걸려 넘어져 전치 8주를 당한 사람과 퇴계동의 인도에 작은 균열에 바퀴가 걸려 휠체어가 급제동한 사건, 강원도의 비온 날 물고임 시야 확보 안됨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통계로는 인도의 망가진 부분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람이 79.3%로 과반수 이상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발이 빠져 넘어짐, 인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차도로 걸음, 인도 블록 중간중간이 없어서 넘어질 뻔했다, 물이 고여 있어서 불편했음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할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담배 연기 감지 센서 설치입니다. 담배 연기를 감지하면 금연구역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연구역 안내방송 기계 설치입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금연구역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태료 증가입니다. 흡연자에게 지금보다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흡연자 신고입니다. 안내 스티커나 시간표에 신고 번호를 적어두고 목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큰 틀은 인도 수리를 제안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안입니다. 서천, 군청, 읍사무소 등의 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부서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어플 제작입니다. 휴대폰에 어플을 만들어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고하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인도라면 망가진 인도를 신고했을 때 수리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 버스 정류장 주변 흡연자 감소입니다. 과태료 증가와 금연구역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옴으로써 흡연자가 감소하고, 두 번째, 흡연자가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간접 흡연이 감소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망가진 인도를 수리하면 넘어짐 사고가 감소하고, 네 번째, 편리한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진 유리창 법칙을 알고 계신가요? 깨진 유리창 법칙은 범죄 심리학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일으켜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인데요. 이것처럼 망가진 인도와 흡연자가 점점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도 점점 무관심해지고 점점 망가진 인도와 흡연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바뀌지 않을까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담배 연기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니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난감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이 문제가 얼른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평소에 잘 넘어지는데 이유를 보면 길을 걷다가 인도에 마모된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초초등학교 박상일 청소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서천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역사학관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서천군에 있는 역사 유적지와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역사관이 필요한 이유와 기대 효과를 차례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천군의 인물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네, 아마 이상재 선생님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서천에는 이상재 선생님 생가지가 있고 그곳에는 유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이하고택과 그 옆에 전시관도 있습니다. 서천에는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서천군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아마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잘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천군에 청소년 역사관이 생긴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역사관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천에는 역사적인 인물이 많지만 청소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둘째,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역사관이 생기면 역사를 잘 알게 됩니다. 셋째,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더 잘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서천의 이하복 역사관이 참고 사진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역사관을 만들면 우리가 이름만 알고 있는 옆에 많은 인물들을 지역 주민들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일산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의 홈페이지에서 보다시피 재미있는 체험을 하다 보면 어려운 역사도 친숙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면 구역별로 역사와 동시에 체험하며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청소년들이 가서 공부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역사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역사관이 많이 있는데
같은 충남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유명한 역사관입니다. 이곳에는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라 독립군 임시정부 광복절 해설 등 어려운 부분도 직접 가서 설명을 들으면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천군의 청소년을 위한 역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서천의 위인들을 어릴 때는 몰랐었고 지금도 서천에 이런 분도 있었어? 하면서 위인들에 대해 배우는 중인데 서천의 위인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역사관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한 역사관에서 위인들에 대해 더 재밌게 알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면 저도 꼭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초초등학교 손아이 청소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안전한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는 문제상황 및 필요성, 정책 제안 기대효과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문제상황 및 필요성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많이 보입니다. 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키가 작은 청소년들의 피해가 큽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그냥 차가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횡단보도 주변을 밝게 만들어 키가 작은 어린이도 눈에 잘 띄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 저는 옐로우 카펫을 제안합니다. 그런 학교 주변에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더 눈에 잘 보여서 운전자들이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단보도가 바뀐다면 서천군 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천이 되어 지역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입니다. 어르신이 많은 서천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서천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밤에 길을 건너야 할 때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아 곤란했던 적이 종종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욱 안전한 서천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길을 건널 때 차, 전동 킥보드 등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본 연구소팀의 이동혁 청소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을 발표할 H지구본 연구소의 이동혁입니다. 지금 아주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네, 김광민 선생님의 학교 가는 길입니다. 저희는 오늘 지금 들으셨던 음악처럼 즐겁고 안전한 학교 가는 길을 만들고자 정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현황 및 필요성, 정책 제안 내용,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를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신호등의 관리 및 설치 기준에 관한 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학교 앞이라 할지라도 신호등의 의무 설치에 관한 법률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인도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하루 교통량이 시간당 600대 이상,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은 15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농어촌의 학교에서는 신호등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농어촌 같은 선상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적다고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신호등의 설치 기준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수도시나 농촌의 경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는 한쪽에만 인도가 있고 신호등과 울타리가 없는 모습이고, 두 번째 사진 또한 학교 쪽에만 인도와 울타리가 있고 반대편에는 없으며 신호등도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도 없어서 야간에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인도가 없고 학교 앞에 쓰레기가 놓여있는 모습이며, 네 번째 사진은 휴대폰을 보며 등교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위험한 모습입니다. 인도 또한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정책 제안을 발표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 인도 관련 중복 선택이 가능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52.9%, 인도 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35.7%, 가로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5.3%, 인도의 안전시설 부족이 14.7%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설치된 곳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교통사고의 빈도가 낮다는 본지의 박승훈의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초등학교 중심으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가로수가 설치된 곳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교통사고의 빈도가 낮다는 논문 결과를 토대로 이 정책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도로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있음. 두 번째, 농지와 연결된 곳이 많아 인도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음. 세 번째,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고 한쪽 도로에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음. 네 번째,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도로에서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제안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 설치입니다. 학교 주변에는 인도가 있지만 아직 인도가 없는 곳이 있어 학생들이 차도로 다닌다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에 인도가 있더라도 한쪽 도로에만 인도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이 휴대폰을 보고 이어폰을 꽂으며 학교하는 경우가 많아 인도가 없다면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주변에 한쪽 길만 있거나 인도가 끊어진 부분에 인도 설치, 학교 주변 500m 안에 인도 설치 의무화 범죄를 제한합니다. 두 번째는 가로수 설치입니다. 인도 설치는 반드시 콘크리트 블록이나 아스팔트 조릴 필요는 없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굳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던 논문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 설치가 교통사고 가능성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물을 이용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한다면 인도의 보행자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몇몇 가로수는 앞서 본 사진처럼 가로수가 있었지만 인도 바깥에 설치되어 있어 위치를 바꿔줘야 합니다. 또한 학교 인근의 가로수를 그 학교의 교화로 식지한다면 특성화된 학교 주변에 인도길이 만들어져 이를 활용해 문화행사나 축제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학교에서 식목 행사로도 이용해 학생들에게 애교심, 애양심을 기르며 더욱 뜻깊은 학교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 예산입니다. 먼저 가로수길은 100그룹, 2면 5학교를 기준으로 1,000만원, 교화화단도 마찬가지로 백수 2면 5학교를 기준으로 1,000만원, 총 2,000만원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인도를 설치 시 인도가 생겨 학생들이 인도를 이용하면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등하굣길이 생겨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학생들이 하굣길을 걸어다니며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차도로 다니는 일이 줄어들어 교통이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식재 시 첫 번째,
아스팔트나 보도블럭이 아닌 나무와 흙길이 어우러진 자연보행로를 설치해 자원 절약 및 환경에 도움이 되는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를 심으면 미세먼지 같은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를 학교 교화로 심으며 이교심을, 아름다운 환경을 보며 애양심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근의 주민들이 둘레길과 같이 산책과 운동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서로 다른 학교들의 교와 교목이 식재 등기를 테마로 하여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교배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가로수의 위치를 바꾸어 식재함으로써 차량의 감속 효과로 인한 차량들의 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읍내는 인도가 많지만 조금 나도 인도가 없어 차도로 위험하게 다닌 적이 많아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또한 길을 걸으면서 핸드폰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더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승희 청소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고 싶은 서천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고승희입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 고장 서천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시골 마을 어디를 가든지 정감이 있고 맑은 공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제 고장이 급감하는 인구수와 더불어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살고 싶은 서천은 어떤 곳인지 내가 외지인이 되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천에 관광을 오고 특히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천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바다와 공기가 좋고 맑고 예쁜 시골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도 생기가 돌고 시들어가는 마을이 아닌 다시 오고 싶은, 살고 싶은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천의 현실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발전하였지만 도시와 비교하면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부족한 교통시설과 시골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의 부족, 서천만의 독특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이 부족합니다. 자연 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문도 문제로 볼 수 있고 또한 안내성과 정보성이 부족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추어 MZ세대 관광객 유치와 홍조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관광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으로 시골이 아니라 서천이란 마을을 개성있고 특색 있는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시에서 휴식을 원하는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기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것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째, 농어촌 연계 민박 사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정된 농어촌 민박과 제휴를 맺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과 전문적인 교육으로 도움을 주고 바다 근접 농가나 카페, 맛집, 식당 등과 제휴 사업을 통해서 홍보와 소비성, 수익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휴 민박, 숙박, 영수증 지참을 할 시 5% 할인 프로모션 진행 또는 카페의 경우 서천 쌀과 마산 유정란을 사용해 만든 새로운 글루텐 프리 디저트 개발을 할 수 있고 둘째는 새로운 체험 관광 구축입니다. 이색 체험 구축으로 서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사업 추진 방법으로는 첫째, 기존의 체험 건물을 활용하여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관광 상품과 특산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레이바이크, 트레킹, 낚시 등 새로운 체험 관광을 구축하고 특색 있고 다양한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양 쓰레기를 10개를 주워오면 관광 상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거나 내가 만드는 기념품이라는 체험을 개설을 해 해양 쓰레기를 활용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겠죠. 또 제휴를 맺은
업체는 군 관광청 홈페이지 또는 SNS 업로드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얻고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선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관광지 문제로 항상 뽑히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새로운 패키징과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영어가 포함된 브로셔 제작,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 유치,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적절한 마케팅 및 재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소비성은 곧 수익성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 서천 생태 관광의 보존과 지역 홍보, 교통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젊은 MZ세대가 농촌 사업, 기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사업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체험성과 정보성, 농촌성, 안내성, 소비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서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고 싶은 서천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서천에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지만 그것을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관심을 덜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서천의 자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강 OS팀의 심서유 청소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강중학교 동강얼스팀의 심소유입니다. 저희는 서천에 열린 광장 아고라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 및 필요성, 두 번째, 정책 제안, 세 번째, 기대 효과, 네 번째, 소요 예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한창 놀기 좋아할 시기지요. 저도 노는 걸 좋아해 일주일에 한 번쯤은 꼭 친구들이랑 읍내로 놀러 다니는데요.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서천과 같은 농촌에서는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어 좋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현재 청소년들은 어디에서 놀고 있을까요? 약 1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8.3%는 노래방, 20.8%는 PC방, 8.3%는 카페, 12.5%는 기타의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중 큰 비중을 가진 노래방이나 PC방은 전부 폐쇄적인 장소들입니다.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 20.8%의 청소년들이 놀장소가 부족하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79.2%는 놀장소가 부족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는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합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안전한 장소들이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가며 폐쇄적인 장소에서 모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마트 앞 도로에는 광장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광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안전하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개방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공간, 개방적인 장소에서의 광장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고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대 아테네에는 민주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아크로폴리스의 중심 아고라가 있었습니다. 아고라는 시민들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며 토론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그 과정에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였고 오늘날 유럽의 의회 정치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각종 문화행사와 함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이탈리아의 밀라노입니다. 이곳 외에도 민주주의가 일찍 꽃피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광장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장은 외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전주에 있는 광장과 서울 광장의 모습입니다. 비록 서천은 작은 농촌이지만 서천에도 청소년들은 물론 서천의 주민들 모두가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광장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 서천 주민, 서천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서천의 열린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최근에 지어진 신사군청 알고 계시지요? 잠시 서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새로 만들어진 군청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너무도 깨끗하고 웅장한 모습입니다. 옥상에는 쉴 수 있는 정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곳에서 자유롭게 들어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6시면 문을 닫기도 하고요. 현재 신사군청과 서천역 사이에는 사진과 같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평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보며 여기에 광장을 조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세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사군청과 서천역 사이에 평지에 열린 광장의 조성. 두 번째, 야외극장, 길거리 농구대, 게이트 물장 설치.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짧은 산책길 조성. 아침, 저녁, 가족들과 산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도서관 설치. 거창하게 들리시겠지만 자판기 형태의 도서관을 설치하여 즉석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자판기 설치. 우후죽순 들어서는 상점보다 군청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자판기 및 로봇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의 기대 효과는 첫 번째, 청소년의 볼거리, 놀거리 제공으로 소년범죄 감소. 두 번째, 민의를 직접 들음으로써 행정에 반영할 수 있음. 세 번째, 버스킹 길거리 농구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 네 번째, 서천군청의 신사업 근처로 서천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 다음으로 소요 예산입니다. 먼저 부지 비용입니다. 500평당 10만원으로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시설 비용입니다. 500평당 100만원으로 5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총 5억 5천만원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의 부분에서는 군청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광장 문화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책 내용 중 야외극장이 생긴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천에는 마땅히 조깅을 할 만한 공간이 없는데 광장에 조깅길이 생성되면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천여자고등학교의 노선유 청소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동 킥보드 문제 예방 정책에 대해 발표할 노선유라고 합니다. 복차는 현황 및 필요성, 정책 제안, 기대 효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황 및 필요성은 전동 킥보드 사고,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동 킥보드 사고는 대여 전동 킥보드가 활성화되면서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가 2017년에는 12건, 2018년에는 21건, 2019년에는 48건, 2020년에는 186건, 2021년에는 549건으로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또한 킹라니라는 합성어가 있는데요. 킹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나타나 사고를 내는 킥보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상뿐만 아니라 사고 처리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 후에 전동 킥보드를 인도, 차도, 갓길 구분 없이 여기저기에 세워두거나 눕혀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로 인해 통행을 하는 데 불편이 생기고 전동 킥보드에 장기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서 있어 견인이 되는 전동 킥보드의 건수도 매달 수천 대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무면허 운전입니다. 대여 전동 킥보드가 활성화되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 어플 내에서는 운전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전동 킥보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대여를 해서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이러한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무면허로 발생한 사고도 매년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음주운전입니다. 저녁 시간대에 회식 등 음주를 한 후에 대리비가 아깝다며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음주운전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2016년에는 49건, 2017년에는 181건, 2018년에는 258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4가지의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정책으로는 전동 킥보드 전조등 설치, 전동 킥보드 거치대 및 주차구역 설치, 전동 킥보드 음주 단속 강화, 면허 취득 교육입니다. 첫 번째, 전동 킥보드 전조등 설치입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대여 전동 킥보드에 자동차와 같이 전조등을 설치하여 어두운 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동 킥보드 거치대 및 주차구역 설치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구역, 전동 킥보드가 많이 서 있는 구역을 조사하여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처럼 전동 킥보드 거치대 또는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동 킥보드 음주 단속 강화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음주 단속을 하는 사람이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음주를 하고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한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도 음주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면허 취득 교육입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많은 학생들 또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 비율이 높은 20대들에게 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하여 무면허 운전을 줄이고 사고율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였을 때 기대 효과로는 무면허 운전과 길거리에 서 있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예방,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 예방, 밤길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동 킥보드를 전조등 설치로 미리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킥란의 방지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보았고 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문제 예방 정책을 발표한 노선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한 9개 정책 발표를 다 들어보았는데요. 발표하느라 수고해주신 청소년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 정말 우리 서천의 미래가 밝다는 걸 느꼈습니다. 초등부부터 후기 청소년까지 이렇게 우리 서천을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는 분들 많이 다시 한번 서천 구조소재 놀랬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저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정책을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례 발표라든가 여기에서 서천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물론 이제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주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PPT 자료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다들 너무 열심히 만들어주신 것 같고 발표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소소한 내용이긴 하지만 진짜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들일 것 같고 앞으로 군에서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고승희, 노선유, 박상률, 손하희, 비열한 6줄의 신주훈, 이지혜, 허지수, 황동건입니다. 하늘이와 은결이의 조은결, 김하늘입니다. 우수상은 손은혜, 홍소연입니다. 최우수상 신소유, 임희균입니다.
연예의 대상 지구본 연구소 이동혁, 노온유, 최윤식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